네, 컴퓨터, 영화책, 오늘의 일상. 최근에 콜레라 시대의 사람이라는 119권의 책을 읽었죠. 네, 가브리엘 가르시스, 그 어려운 이름, 콜롬비아 작가 책을 읽었고, 영화는 화이트 노이즈라는 노아 바움백 감독의 영화를 봤습니다. 노아 바움백 감독은 프란시스아 위아영, 그리고 결혼 이야기라는 걸출한 작품들을 만든 감독입니다. 화이트 노이즈에는 결혼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애덤 드라이버가 남자 주인공을 맡고 있고, 여자 주인공은 여성분 누구지? 거위 영화 감독도 하고 있는 무슨 거위이지? 아리타 거위? 그 두 배우가 부부 사이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백색 소음이죠. 그러니까 프로서 얘기하면 백색 소음인데, 계속 노아밤, 애담 드라이버의 귀에 약간의 소음 같은 게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 전체적으로 어떤 소음, 주변의 잡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맥락이고 어떤 영화인지를,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감독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굉장히 파편적으로 많이 던지고 있지만, 영화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이해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독이 어쨌든 노아 바움백이었고, 배우도 애덤 드라이버의 에타 거위 배우니까 출연진은 좋죠. 그리고 그래서 보게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은 영화다. 근데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얘기하면, 처음에 한 가정입니다. 가정, 애덤 드라이브와 에타 거위의 집에서 아이들이 한 4명 정도 있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막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막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 그리고 나중에도 알려졌지만,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각자 자기, 4번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들이죠. 그래서 각자 성격도 다르고, 패션도 다르고, 이런 아이들이 한 가정에서 모여 삽니다. 그러다가, 산을 걷고 있어가지고, 숨이 차네. 그러다가 어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갑자기, 그리고 애덤 드라이버는 히틀러를 전문으로 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여기서 히틀러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구하는 교수가 있고, 두 교수가 나중에 강의실에서 서로 약간 대기를 하는 그런 구조도 잠시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쨌든, 어느 날, 약간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운반하고 있는 트럭과 그 다음에 화물 기차가 서로 충돌해서, 이게 하늘로 그 위험한 물질을, 구름들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갑자기 그 지역을 탈출해야 되는 탈출 행렬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탈출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 검은 구름에 노출이 얼마 됐냐, 이런 걸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탈출 과정이, 굉장히 현란하게 나오는데,
아, 그래서 어쨌든 어느 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얘기하고 나니까 전혀 스토리가 없네.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그 사고 장면 그거가 사건인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막 마트에서 형형색색의 어떤 물건들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진짜 백색 소음처럼 계속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나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사고가 나서 막 그 차량이 이제 탈출하는 차량 행진들이 쫙 있는데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잠시 휴식을 하다가 위급하다는 뭐 어떤 알람을 듣고 각자 서로 정신없이 막 부딪히면서 차를 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지름길이 있다면서 어떤 차를 막 쫓아가죠. 그래서 그 차를 쫓아서 막 숲을 지나고 나무 사이를 막 지나고 갑자기 강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강물에서 좀 떠내려가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뭔가 길을 찾은 것처럼 막 달리는데 딱 나와보니 그 긴 행렬에 차들이 줄 서 있는 도로에 끼어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뭔가 이 영화를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 어떤 돌파구나 어떤 해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결국은 자신의 그 줄 서 있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가장 편안하게 보이는, 그 행렬이 길고 지겨워서 다른 지름길 없나를 찾아봤지만 결국 그 일상에 느리고 답답한 그 줄 사이로 들어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편하게 느끼시는 장면이었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어떤 마트에서의 뮤직비디오라든지 마지막에 가족들이 다시 그 마트의 형형색색의 물건들을 고르면서 끝나는 장면들을 보면 그런 일상으로의 회복? 우리가 흔히 아내의 큰 사건이 한 줄기가 더 있네요. 아내가 어떤 약을 거위 배우가 어떤 약을 계속 먹습니다. 흰 알약. 근데 그 흰 알약이 그래서 뭐 추적을 해봤더니 그 알약 자체가 아무리 효용도 없는 알약인데 일종의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심 때문에 그 알약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타 고윅은 그 알약 때문에 그래서 애덤 드라이브가 그 알약을 판 그 사람을 잡아서 뭐 총격을 가하고 근데 그 총알이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와서 본인이 부상을 당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노이즈는 백색 소음이죠. 그래서 일정한 소음이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고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되는데 이 소음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나하나 따로 분리되기 시작하면 극심한 공포나 극심한 그게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약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독물질의 그 탈출 행렬도 일종의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들. 근데 사실 그 결말은 거의 그냥 허무하게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난리치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일상은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유독 구름의 비를 얼마나 받았냐, 노출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정부가 통제할 때 그 지역을 봉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지나가 보면 별게 아닌데, 그런 점들로 통제를 하고, 근데 기준도 없고, 뭐 그런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을, 꼬시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어떤 소재들이 그 백색소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백색소음은 사실 어찌 보면 주변의 다른 잡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정하게 울리는 소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거하면 다른 소소한 잡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사 배우 이름 알아냈습니다. 그레타 거위. 영화 감독도 하고 있고,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레타 거위. 의사 배우. 그래서, 그레타 거위는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를 안고, 거의 알약을 먹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덤 드라이버는 사실 약간의 미세한 그런 밤마다 또 소음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리에, 어떤 소리들에 이끌려서 막 이렇게 뭔가를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꿈속에서 봤던 그 남자가 현실에서 어느 공간에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보이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노이즈라는 어떤 주변에 파편화된 어떤 소음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 원백 감독은 어쨌든 이 많은 소음들,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일정하게 들리는 소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전감을 준다. 그런 일상들의 소소한 어떤 사건과 사고와 어떤 상황들이, 하지만 그거를 제거하고 뭔가 하나씩 이거를 소음이나 잡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위협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거나 공포가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은가. 근데 그걸 지켜줄 수 있는 화이트 노이즈처럼 백색소음처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워낙 파편하게 되게 뿌려져 있어가지고, 영화적인 맥락으로 이야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레타 거위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화이트 노이즈, 영화적으로 뭐 재밌다고 사실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감독이 어쨌든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든 아주 그런 감독이라서, 이번 영화도 나랑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애덤 드라이브도, 그레타 거위도 유명한 배우고, 그 백색 소음이라는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계속 찾아가는 나름 재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애덤 드라이브가 그 알약을 반사기꾼 같은 남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총을 쏘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남자가 다시 그 총으로 자신을 쏘게 되는, 그래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것도, 그렇죠. 자기가 자기가 쏜 총에 자신이 맞는 이런, 되돌려 받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 수녀가 운영하는 그런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 수녀가, 이상한 하여튼 대사를 칩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신을 믿지 않고, 그런 종교적인 약간 반종교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수녀를 만날 수도 있고, 운명이란 건,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현실의 어떤, 것들이, 아니다, 이런 비슷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막 있는데, 헷갈려지는 되게 많지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트에서, 마치 발리우드 액션처럼 마트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진 않죠. 가족을 빼고 나머지들이 사람들이 춤을 추고 가족들은 쇼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 마트의 장면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색깔과 모양이 다르게 막 배치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사실 정신은 없죠. 색깔도 많고 모양도 다양하고 그런 마트의 공간이라는 데가 사실 좀 정신없는데 그것도 일종의 마치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그런 백색 종처럼 다양하고 그 현란하지만 어쨌든 그게 그 일상을 유지하는 일종의 그런 제품들처럼 그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삶의 어느 순간 대단한 사건들인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도 그랬지만 그리고 그 신문지에 말도 안 되는 사기 문구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도 겪고 그 알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그 죽음이란 공포 때문에 거기에 현혹당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그 삶의 어떤 백색 종처럼 자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걸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그리고 그 일상이란 것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이들이 각자의 부모가 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입고 있는 패션이나 옷들도 각양각색 다 다른 것처럼 그렇게 각기 다른 색깔로 다들 다른 모습으로 조화롭지 않지만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아 밤백 감독의 화이트 노이즈라는 영화였습니다. 안녕.